반지하의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장점 첫 번째는 역시나 저렴한 전월세 가격입니다. 같은 건물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반지하와 지상층의 가격 차이는 크게 나는데요. 따라서 같은 비용으로 더 넓은 평수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역세권 매물이 비교적 구하기 쉽다입니다. 반지하 방은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에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출퇴근이나 통학을 해야 하는 분들께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부분이죠. 세 번째 장점은 기온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입니다. 여름철에는 비교적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냉방과 난방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겠죠.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유발 걱정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아파트에서 키우기 힘든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는 취미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. 단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대표적인 단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습도입니다. 반지하는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특유의 습한 냄새가 나며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. 특히 장마철에는 더욱 심해지는데요. 실제로 반지하의 취약한 환경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반지하는 왜 습한 걸까요? 일조량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하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습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. 따라서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방이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. 단점 두 번째,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벌레입니다. 습한 환경에 따라오는 건 곰팡이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있습니다.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나 곱등이 등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단점 세 번째, 외부 소음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. 반지하 방은 구조상 도로와 가까워서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나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. 거기다 담배 연기나 하수구 냄새 같은 외부 공기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. 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. 소음과 냄새에 민감한 분들께는 큰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. 단점 네 번째, 침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. 비가 오면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특히 반지하 방에서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 따라서 장마철에는 다른 집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요. 최근에는 사고를 막기 위해 빗물 바지를 설치해 둔 곳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안 및 사생활 노출 문제도 있습니다. 반지하 방은 외부에서 쉽게 내부가 보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튼이나 창문 가리개를 이용해서 신경 써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추가로 외부 침입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장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, 보셨듯이 반지하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편인데요. 장단점을 파악하신 뒤에도 반지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방을 알아볼 때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우선 집을 보러 다니실 때는 장판을 들춰보는 게 좋습니다. 장판 아래의 상태만 봐도 전체적인 습기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곰팡이가 없는지, 건조 상태가 양호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 또한 환기가 잘 되는지, 비가림대 같은 방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, 화장실 수압과 하수구 상태는 또 어떤지 이거 꼭 확인하세요. 말씀드린 것만 체크하셔도 값싸고 좋은 반지하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살면서 겪었던 장점과 단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사는 어디로? 이사로.